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째 딸 윤지영이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첫째 사위 김태준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지영이는 태준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금자, 올해 70살입니다. 남편 윤철수와 45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 그 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 윤수진이는 올해 45살, 둘째 윤지영이는 42살입니다. 수진이는 2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김태준, 48살로 중견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수진이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뒀는데 큰아들 김민준이는 23, 작은아들 김민재는 20살입니다. 수진이네 가족은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는 1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박현우, 45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평범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지영이는 현우를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를 뒀는데 박서연이는 14살입니다. 지영이네 가족은 서울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와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외롭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딸들이 전화해주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지영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영이 집이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웠으니까요. 지영이한테 깜짝 방문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지영이네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평일 오후에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전업주부였으니까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예전에 가르쳐준 번호였습니다. 엄마, 급할 때 쓰세요. 그때 지영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우가 집에 있나? 그런 생각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영이와 태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손을 맞잡고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째 딸이 첫째 사위와 언니 남편과.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온 줄 몰랐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거리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지영이와 태준이가 키스하는 모습을.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집에 도착했지만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영이와 태준이는 20년 가까이 인척 관계였습니다. 태준이는 지영이의 형부였습니다. 지영이는 태준이의 처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고 가족 모임 때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한 달? 1년? 아니면 더 오래됐을까요?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수진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는 태준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두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수진이와 태준이는 이혼할 겁니다. 지영이와 현우도 이혼할 겁니다. 두 딸의 가정이 모두 박살날 겁니다. 손주들도 상처받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로서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안고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영이를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이 일을 끝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엄마, 왜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영아, 오늘 엄마 좀 만날 수 있니? 오늘이요? 갑자기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점심 같이 먹자. 알겠어요,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내 집 근처 카페로 올게. 점심시간, 저는 지영이네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지영아. 저는 지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영아.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어제 내 집에 갔었어. 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오후 2시쯤. 시장 보고 오다가 내가 보고 싶어서 들렀지. 엄마. 그때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엄마. 너랑 태준이가 함께 있는 거. 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지영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뭐? 6개월 전부터 태준 오빠랑 그렇게 됐어요. 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태준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받아들인 거야? 언니 남편을? 엄마, 저도 태준 오빠가 좋았어요. 예전부터, 뭐, 결혼 전부터 태준 오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먼저 만났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태준이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요?
지영아,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태준이는 내 형부야. 수진이 남편이고. 알아요, 엄마.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하고? 현우 오빠는 몰라요. 지영아, 너 정신 차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엄마, 이 일은 오늘로 끝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끝낼게요. 정말? 네, 진짜예요. 태준 오빠한테 말할게요. 지영아,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이야. 수진이 인생도 걸린 일이고.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 안에서 모녀가 마주 앉아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엄마,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수진이한테 말하겠니? 고맙습니다, 엄마.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알았지? 네, 엄마. 카페를 나와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끝낼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며칠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영이를 믿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끝냈어요. 태준 오빠한테 이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잘했어, 지영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일까요? 2시간 후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보세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태준이가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엄마도 보시면 알잖아요. 지영이랑 태준이가 바람 피우는 거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디서 받은 사진이야? 누군가 익명으로 보냈어요. 며칠 전에.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진이 진짜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끝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태준이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대답해 주세요. 엄마도 알고 있었냐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2주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잖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다치긴 뭘 다쳐요.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수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믿겠어요. 수진아, 엄마는 나보다 지영이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야,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아. 저는 불렀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지영아, 너 거짓말했지? 네. 태준이랑 끝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대답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수진이가 다 알았어. 뭐라고요? 누군가 너희 사진을 수진이한테 보냈어. 호텔에서 찍은 사진. 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 어떡해요? 지영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책임져야 해. 이건 내가 만든 일이야.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가 뭘 어떻게 도와줘? 이미 다 늦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이혼 변호사 만나요. 태준이랑 끝낼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신중하게 생각해. 이미 결정했어요. 배신자랑은 못 살아요. 다음 날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김태준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준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수진이가 이혼한대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태준 씨, 미안하지만 전 태준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의 남편 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박현우입니다. 현우야. 어머니, 저도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지영이가 잘못한 거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현우야.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태준이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딸의 가정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현우 오빠가 이혼하래요. 엄마, 서연이가 저 싫어해요. 엄마, 나쁜 사람이래요.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저는 지영이를 다독였습니다. 지영아,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지영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2개월이 지나자 수진이와 태준이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수진이는 아들 둘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준이는 혼자 작은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영이와 현우의 이혼도 한 달 후 확정됐습니다. 서연이는 현우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딸조차 잃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두 딸 모두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저와 연락을 끊고 있었고 지영이는 매일 우는 목소리로만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영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라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 어차피 다 망했잖아요. 이제 태준 오빠밖에 없어요. 지영아, 정신 차려. 태준이는 내 전 형부야. 이제 형부 아니에요. 언니랑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내가 태준이랑 만나면 수진이는 어떻게 돼? 수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 안 해? 언니는 이미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계는 끝났어요. 지영아, 엄마, 저는 태준 오빠를 사랑해요. 이제 우리 만나도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끝까지 태준이를 선택한 겁니다. 지영아, 엄마는 반대야. 엄마가 반대해도 저는 태준 오빠랑 만날 거예요. 지영아, 제발.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지영이는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던 일이 결국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이와 태준이가 함께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몇 달 만에 듣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영이랑 태준이가 함께 산다는 거 알아요? 응, 들었어. 엄마, 저 정말 미치겠어요.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수진아, 엄마가 숨기는 바람에 지영이랑 태준이는 계속 만났고 이제는 아예 함께 살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못 봐요. 수진아, 엄마를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엄마가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수진아, 제발. 엄마,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정말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태준 오빠랑 행복해요. 하지만 지영이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공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지영아, 정말 행복해? 네, 엄마. 행복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의 아들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아. 몇 년 만에 듣는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근데 창피해서 먼저 연락 못 한대요. 민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 네, 할머니. 엄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 안 했죠.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 주말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8이었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수진아,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정리됐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랑 민재는 잘 커요. 민준이는 이제 직장 다니고 민재는 대학생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영이는 그냥 지낸다고 하더라. 태준이랑은? 응, 함께 산다고 들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놓았어요. 정말? 네. 3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그때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 지영이 가정도.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영이랑 태준이가 정말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야.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를 용서해요. 수진아. 하지만 지영이는 용서 못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이는 제 동생이었어요.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수진아, 지영이랑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 후로 수진이와는 다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영이는 가끔 전화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 못 가요. 엄마, 다음에 갈게요. 늘 그런 핑계만 댔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태준 오빠랑 헤어졌어요. 뭐? 우리 헤어졌어요. 어제.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준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났어요. 뭐라고? 태준 오빠 회사 후배래요. 젊고 예쁜 여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준이가 지영이를 배신한 겁니다. 수진이를 배신했던 것처럼. 지영아, 괜찮아? 아니요, 엄마. 안 괜찮아요. 지영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영아, 저는 태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언니를 배신하고 현우 오빠를 버리고 서연이까지 잃으면서 택한 사람인데
지영아. 그런데 태준 오빠는 저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 지영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 뭐 하려고 이렇게 산 걸까요? 제 인생이 뭐예요? 지영아, 진정해.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지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엄마한테 와. 엄마 집으로 와. 싫어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지영이 집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문 열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지영아, 방으로 들어가니 지영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지영이를 흔들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다행히 지영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얕게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자살 시도한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영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영이 살려주세요.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어머니예요. 다행히 큰 동맥은 안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영이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지영이를 돌봤습니다. 지영이는 처음 며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저를 살렸어요? 무슨 소리야, 지영아. 차라리 죽게 놔두는 게 나았을 텐데. 지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넌 엄마 딸이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딸도 언니도 사랑하는 사람도. 지영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뭘 했든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를 배신하고 현우 오빠를 버리고. 지영아, 이제 그만. 이제는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자.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직 늦지 않았어. 지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퇴원 후 지영이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겁니다. 엄마, 제가 패 끼쳐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내 집이기도 한데. 고맙습니다, 엄마. 지영이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영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영이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웃는 날도 생겼고 요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지영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이에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영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와 지영이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지영이가 제 집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좀 나아졌어. 요즘 카페에서 일한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수진아, 지영이 만나줄 수 없니? 아니요, 엄마. 아직은 안 돼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7이 됐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잠깐 어지러워서. 엄마, 병원 가야 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영이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잃을까봐. 지영아, 괜찮아. 엄마 튼튼해. 엄마. 수술 전날 수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는 병실 밖에서 지영이와 마주쳤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두 딸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이번에 수술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 전에 너희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수진아, 저는 지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언니.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언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럼 내가 용서해줘야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니, 제발. 지영아, 넌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 내 행복을 망쳤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언니. 저는 두 딸 사이에 섰습니다.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마. 엄마 보기 안쓰럽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만 갈게요. 수진아. 엄마, 전 지영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수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절 용서 안 해줘요. 지영아. 엄마, 저 어떡해요. 저는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분노가 이해됐으니까요.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8입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지영이는 여전히 만나지 않습니다. 제 생일 때도 명절 때도 따로따로 옵니다.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만납니다. 함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후회는 그날입니다. 지영이네 집 문을 열었던 그날, 불륜 장면을 목격했던 그날, 그때 제가 수진이에게 바로 말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같았을지 모릅니다. 지영이와 태준이의 불륜은 언젠가 들통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딸의 가정은 무너질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선택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끝없는 죄책감 뿐입니다. 수진이에게는 진실을 숨긴 죄책감, 지영이에게는 제대로 막지 못한 죄책감, 두 딸의 관계를 망친 죄책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돕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두 딸이 언젠가 화해할 날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고 나서야 두 딸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게 딸의 불륜을 목격하고 모든 걸 잃은 78 윤금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